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훈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무줄 잣대 끊이지 않는 시비 기왕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병원 한번 가지 않은 건강한 사람도 사고로 허리를 다치면 기왕증이라는 판정을 받기 일쑤입니다. 척추는 20대 이후부터 노화에 따라서 퇴행이 진행되는데 그마저 기왕증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기왕증의 정도에 대한 판정도 의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고무줄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래 기왕증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가해자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있었던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왕증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죠.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오르내리는 이 기왕증이 요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도 종종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분쟁 사유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도 기왕증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 약관도 있지만 문제는 그 기왕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왕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존에 앓고 있었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 번도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운운하면서 보험금을 삭감하려 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한 모 씨는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기왕증이 유발한 기여도가 50%라며 보상액을 삭감하겠다는 보험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전에 퇴행성 목 디스크가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의사 소견을 근거로 해서인데요. 하지만 한 모 씨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이유는 뭐냐라면서 일반적인 수준의 노화를 기왕증으로 몰아붙여 보험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왕증 분쟁이 빈발하는 신체 부위는 어깨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 허리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 무릎의 슬관절 연골 파열 등입니다. 이 부위는 기왕증의 정도가 높게 나오는 부위로서 의학적인 판단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사소견은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찰도 해보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환자 상태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서에는 의사 이름과 병원을 지워버린 터라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보험회사가 거부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회사는 위촉한 자문의사가 많고 공개되지 않은 자문의사의 숫자가 많아서 피보험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억 원 이상 고액의 보험금은 일반인들이 보험회사의 기왕증 삭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보험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인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나 시간 지연 등 승소에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4년 전
영업 중에 뒷차가 들이받는 사고로 무릎과 어깨를 다쳐 3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매우 건강했는데 무릎 관련 기왕증 판정을 80%나 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기왕증 판정이 너무 높게 나와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서도 3주간의 휴업손해는커녕 병원 치료비 800만원 중 기왕증 80%에 해당되는 640만원을 물어내야 하였습니다. 그는 소송까지 가고 싶었지만 결과가 불확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사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거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기왕증 기여도를 놓고 분쟁이 빈발한 것입니다. 기왕증의 적용은 보험의 남용이나 의사와 환자가 공모하여 허위 진단을 내는 것을 잡아내기 위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회사의 기왕증 적용 보험 삭감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의 손쉬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팔다리가 골절되거나 교통사고로 다쳐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가 사망한 경우에까지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운운하면서 보험금을 삭감하려 듭니다. 이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나 보험의 남용을 방지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도 보험회사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 명분으로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표준화된 기왕증 삭감 가이드라인이 절실해 보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험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다친 신체 부위의 과거 치료 경험이 있는 자라면 치료 횟수를 살펴보아서 치료 횟수가 1회다 이런 경우 기왕증 기여도 10% 삭감, 2, 3회다 20, 30% 삭감, 4, 5회다 4, 50% 삭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치료 회차에 따라서 삭감 퍼센티지를 올리고 그러한 과거 치료 전력이 전혀 없으면 기왕증 삭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는 애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20세가 된 젊은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와 5, 60대의 노년층의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때와 보험료 차이가 엄청 차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치면 보험회사는 기왕증 기여도, 퇴행성 기여도를 운운하면서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싼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퇴행성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많은 보험료를 적용시킨 것인데 또다시 보험금 지급할 때 기왕증 삭감을 한다는 것은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냐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한 위험급수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므로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이 위험등급 1급에서 2급이나 3급으로 변경되면 직업 변경된 사유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게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상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환에 따른 치료비나 장애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감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생명보험은 성별과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보험사고 시에 기왕증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려 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생명보험을 체결하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사망보험금이나 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회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운운하면서 삭감 지급하려 드는 것은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고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한테 보상을 받을 때에도 과거에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치료한 전력이 전혀 없는데 과도한 기왕증 적용을 하여서 보험금을 삭감하려 들 때는 역시 동의해줘서는 안 되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삭감 지급에 동의해달라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고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부재소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거기에 서명을 해주면 법적 대응을 하면은 더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어도 내 스스로 부재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